네, 화요일 같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미국이 어제 이번 주 첫날 장을 마감했는데요. 역시 이번에도 상승세가 연장이 됐네요. 어떤 배경이 들어있는지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중국과 미국의 사이버 전쟁 격화 조짐이 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국내 관련주 영향도 보시고, 그 다음에 역시 중국과 유럽의 또 통상 마찰, 왜 이렇게 또 바깥이 시끄러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장은 항상 어떤 재료든 호재와 악재로 구분해서 주가에 반영을 하기 마련이죠. 이 내용 마지막으로 일본 증시까지 한번 쭉 돌아서 오늘 한국 증시 외국인 흐름이 어떨지까지 한 바퀴 돌아오겠습니다. 먼저 미국 현지로 날아갑니다. 로이터 통신의 마감 브리핑 보시죠. 오늘 미증시는 연휴 끝에 4일 만에 열리다 보니까 지난 금요일 날 그 연휴 전에 포지션을 일부 청산해서 현금화했던 투자자들이 미국 쉬는 동안 나왔던 유럽과 일본 중앙은행 임원들의 양적 완화 지지 발언에 안 그래도 다시 주식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 매수하려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개장 바로 전에 주택지표가 발표되면서 미증시 아주 확실한 갭상승 출발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후에 개장 30분 후 바로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와 함께 미증시는 일중 최고점을 쳤는데요. 제목 잠깐 다시 보시면은요. 사실 양적 완화와 지표 호전은 좀 배치되는 명제다라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둘 다 친시장적이라는 관점에서 어느 쪽으로 부등호가 처지든지 간에 시장은 뭐 나쁠 것은 없다는 투심이었고, 대신에 왜 단기 대응이라는 말을 제가 앞에서 자막으로 보여드렸는지 다우지수 오늘 하루 동안의 흐름 보실까요? 사실 뭐 미국 경제의 시작과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소비와 주택지표 모두 오늘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이런 날 보시다시피 상승 출발은 당연한 거고, 또 이런 날 나중에 또 하락 마감하면 또 그것도 이상한 시장이잖아요. 근데 이런 호재를 수렴하는 과정에서 조금 단기 대응 관점이 포착이 됐다. 그러니까 처음에 경제지표가 저렇게 지표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좋게 나오니까 1차적인 반응으로는 곧바로 매수세가 붙었지만은 바로 지나면서 아니지, 지표가 이렇게 점점 좋아지면 양적 완화가 축소될 텐데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 이러면서 상승분에 대한 차익 실현이 바로바로 일어나는 그런 현상. 아마도 당분간은 미국 증시 상방에 있어서는 이런 양적 완화에 대한 이 먹구름이 계속 상방을 제한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이 오르면 또 차익 실현하고, 대신에 내려가면 또 지표 호전이 있으니까 좋다고 하고, 결국 이런 식으로 이제 하방과 상방이 좀 갇혀있는 상황이 한동안은 좀 펼쳐지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오늘 미증시에 대한 현지 전문가 시황 들어보시죠. TD 시큐리티즈에서 수석 투자전략가 의견입니다. 이번 주택지표와 소비지표 호전은 상승 추세의 강화, 기울기가 더 가팔라졌다는 거죠. 이것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 지난해 말부터 미재정 적자, 재정 절벽, 그다음에 시퀘스트레이션 등등 세율 인상과 정부 지출 축소라는 이중고에 위축됐던 소비 심리를 최근에 다시 시동이 걸리고 있는 주택 시장이 받쳐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주택 시장과 고용 등 민간 경제는 앞으로도 소비 심리를 지탱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에서 이제 로이터에서도 제목에 나왔지만 양적 완화, 이게 빠지면 경제지표 호전이 있다. 근데 경제지표가 다시 악화된다. 그럼 양적 완화가 나올 것이다. 이런 거죠. 다음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단신 중에서 하나 우리가 좀 눈여겨볼 기사가 있는데, 워싱턴 포스트지의 안보 섹션에 이런 게 올라왔네요. 펜타곤은 오늘 한 기밀 문서를 공개했는데요. 여기에 따르면은 중국 국적이 대다수인 한 해커 그룹이 미국의 F-35 5세대 최신 전투기를 비롯해서 장거리 미사일, 패트리어트 방어체계 등 첨단 국방 기술 정보를 탈취할 목적으로 해킹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또한 이들은 미국 국방부 이메일과 개인들의 신용카드 정보 등에도 접근했다는 설명입니다. 사실 여기서도 나와 있지만 이 해킹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아주 중대한 안보 위협으로 작용할 수도 있죠. 수십억 달러 가치의 이 첨단 무기 설계 도면은 물론이고 미국 국방 시스템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는 그런 시도다라는 설명입니다. 사실은요, 아무리 신통한 무기나 미사일이나 전투기나 이런 것도 다 요즘은 컴퓨터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뇌에 해당하는 컴퓨터가 이게 먹통이 되면은 팔다리 다 있어봤자 소용없는 거 못 쓰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 차원에서 보셔야 되는데 시장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또 악재라도 이거를 호재로 받아들이는 개별 종목은 다 있게 마련입니다. 미국의 사이버 보안 관련주들 흐름 보실까요? 먼저 가장 대장주격인 소스파이어는 오늘 3% 넘게 올랐고요. 우리나라 보안 관련주랑 비슷하게 좀 변동성은 있습니다만은 다음
역시 사이버 보안 관련주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도 2.67% 오늘 상승으로 반응했죠. 세 번째 포리넷 역시 사이버 보안 관련주인데요. 보시다시피 1.64% 상승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를 그냥 미국과 중국의 문제다라고 덮어버리기에는 우리한테 또 북한이 있잖아요. 진짜 하지 말라는 거는 정말 골라서 하는 북한이 이런 식으로 또 한번 지난번에 사례도 있었고 해가지고 사이버 테러 내지는 해킹을 시도하려는 이런 위험성이 항상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보안 관련주들 좀 변동성은 요즘에 큽니다만 어느 정도 오늘 관심을 가져보실 만하다. 왜냐하면 외국인들 투자 관점에서는요, 미국에서 이런 테마의 관련주가 올랐으니까 한국 증시에서도 관련주가 뭐가 있나 봐서 비중을 좀 늘려놓는 계기로 삼을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 단신 하나 더 보실까요? 통상 마찰, 보복 관세 모두 다 이제 잘 살자고 하는 거지만 뭐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들어있는데요. CNN 머니 보시죠. 중국과 유럽 간의 통상 마찰, 즉 앞에서 말씀드린 보복 관세 이런 이슈가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쟁점 사안으로 사진에 나온 태양광 모듈 그리고 모바일 네트워크 장비 이 두 가지가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다. 국내 관련주가 과연 이런 어부지리의 혜택을 볼 수 있을지 아니면 반대로 그냥 다 같이 경쟁 심화라는 진흙탕에 들어가게 될지 이것도 오늘 하루 종일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우리에게는 손톱 및 가시 같은 존재가 바로 일본 경제, 일본 증시, 아베노믹스, 일본 양적완화, 질적완화, 뭐 금융정치 다 똑같은 말인데요. 일본 증시하고 우리 증시하고 한번 같이 비교해서 보실까요? 니케이 지수, 코스피 지수입니다. 뭐 지난 한 달간 흐름은 뭐 뻔하죠. 일본 증시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날은 코스피가 빠져버리고 또 일본이 조정을 받을 때는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한번 올라가지고 이런 상황인데 이거 이제 롱숏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팔아서 그 돈으로 일본 증시 주식을 매수하면서 우리는 내리는데 거긴 오르고 일본이 또 내리면 우리가 조금 오르고 그런데 이것도 그냥 웬만큼 하면 1, 2% 내에서 움직일 때라 그렇죠. 지금 보시는 대로 지난주 목요일날 7% 빠지는 이런 날은요. 일본, 한국, 중국, 대만 증시, 아시아권 전체적으로 경계 경보가 울리는 날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어쨌든 일본이 지금 개파락 2번 하고 이제 겨우 어제 1%대 반등하면서 그동안 낙폭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일단 하방 지지를 확인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지난주에 만약에 뭐 중국 PMI나 일본 급락 때문에 우리가 빠진 부분이 있다면 이 정도는 돌려놓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자, 미국의 공포지수가 있다면 일본 증시의 공포지수는 바로 이 국채금리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이론적으로 뭐 대학교 때 제가 경제학에서 배운 거는요. 주식과 채권은 각각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대표격이기 때문에 서로 역동조하다. 지금 보시는 대로 10년 만기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한 달 만에 32bp가 오르는 지금 상황이고요. 바로 10년 만기 채권 금리 자세하게 보실까요? 일단 지난주 일본 증시 꺾이면서 같이 좀 하락 안정화가 되고는 있는데요. 국채 수요랑 반대로 이 금리는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또 일본 증시하고 동조합니다. 근데 한 6개월치 그래프 보면은요. 누가 봐도 뭐 지난주 일본의 그런 약간 파열음이 있으면 7% 폭락을 했던 게 있을 수도 있는 현상이었겠구나라는 게 이 10년 만기 국채 금리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꼭 이러면 한 번씩 이렇게 꺾이고 사고가 난다는 건데요. 그런 차원에서 미국의 공포지수를 우리가 이제 뭐 시장이 좀 흉흉할 때 쳐다보고 체크를 해보고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일본 10년 만기 국채금리도 한번 면밀하게 그날그날 좀 데일리로 살펴보는 게 좋겠다. 이것이 결국은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아시아 증시 전반의 외국인 투심과 안전자산, 위험자산 선호 현상을 표시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MSCI 한국지수 역시 미증시와 마찬가지로 4일 만에 마감가가 나와 있는데 함께 보실까요? MSCI 한국지수 1.03% 상승하면서 57.72로 마감했는데요. 하루 만에 1% 올랐다. 기분 좋다. 오늘 외국인들 당장 순매수를 한 몇천억 사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57.72가 객관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코스피 지수의 현재 지수대에는 못 미치는 흐름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앞에서 보신 단기 대응 관점 이런 걸 우리도 염두에 둬야 되는데요. 뭐 현물, 선물 이런 걸로 뭐 줄타기도 많이 하고요. 일단은 우리나라 지금 현재 지수대에서 상방으로 외국인이 이끌고 갈 마음은 아직까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마켓나우의 김희욱이었습니다.